아니, 시골살이가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 거였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엔 시골에서의 삶이 평화롭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울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막연히 공기도 좋고 땅도 넓고 텃밭 가꾸면서 밥상에 오를 채소라도 조금씩 기르면 지출이 확 줄겠지 이런 환상을 가졌죠. 그런데 제 주변 사례들만 봐도 그렇고 직접 경험해 보신 분들 얘기를 들으면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아요. 특히 50대 중반 넘어가면서 퇴직 후 귀촌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예상 못했던 지출이나 생활 양식 변화로 당황하시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저는 52세의 대기업 임원으로 퇴직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조기 은퇴도 꿈꿨고 시골 내려가서 한가롭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환상을 늘 품었죠. 그런데 막상 내려와 보니 내가 상상했던 그림과 실제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 격차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상당했고요. 오늘은 은퇴를 고민하시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하실 만한 그 시골살이의 함정과 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겪어본 사람들이 아니면 모를 수 있는 구체적인 예시, 그리고 거기서 얻은 교훈까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은퇴 후 시골살이의 숨은 함정. 시골살이가 비싸다는 말, 도무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어요. 집값이 싸고 땅값이 싸니 도시보다 훨씬 살기 좋을 텐데 어디가 비싸다는 거지? 하고 의아해 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문제는 집값이나 땅값 같은 고정 자산을 사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을 고치고 수리하는 비용, 농작물을 재배할 때 드는 비용, 지역사회에 적응하는 데 드는 예상 밖의 지출 같은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가만히 있어도 돈이 술술 나간답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직접 보고 들은 사례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혹시나 귀촌을 꿈꾸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사례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례 1. 오래된 시골집에 발목 잡힌 50대 부부. 제 주변에 55세 부부가 계셨는데 두 분 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퇴직을 하고 시골로 내려가셨어요. 이유는 단순했죠. 서울은 집값이 너무 비싸고 전원주택은 싸다니까 땅 넓은 데에서 살고 싶다. 그래서 무려 100평 넘는 땅과 그 위에 지은 오래된 주택을 한 번에 샀어요. 서울 아파트 전세금 정도로 넓은 시골집을 살 수 있다는 게 정말 메리트로 보였나 봅니다. 그런데 막상 내려와 살다 보니 이 집이 생각보다 상태가 많이 안 좋았던 거예요. 물 새고 단열도 잘 안 되고 겨울 되면 바람이 숭숭 들어오고 특히 수도관이나 전기선 같은 건 싹 갈아엎어야 할 수준이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업체 불러서 수리하다 보니 순식간에 수백만 원이 나가더랍니다. 도시에서 내던 관리비보다 훨씬 더 비싼 거예요. 아, 그리고 구옥이다 보니 여름이면 벌레나 쥐, 각종 해충 문제가 생겨서 또 돈이 들어갔죠. 한 번은 밤늦게 천장에서 닥닥닥닥 소리가 나서 올려다 봤더니 족제비가 들어와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 몰아내려고 전문가 부르니 30만 원이 훌쩍 넘었대요. 부부가 처음부터 자기가 살 집에 대한 상태 점검을 좀 더 꼼꼼하게 하고 들어왔더라면 최소한 대수선 비용이라도 예산에 포함시켰을 텐데 그랬으면 이런 재정적 쇼크는 좀 덜했을 거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교훈. 시골집이 싸 보여도 지붕 배수 방수 단열 등 기본적인 건축 상태 점검은 필수. 부동산 비용 말고도 수리비와 유지비가 만만치 않다는 점을 꼭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사례 2. 텃밭에 꽂혀 덜컥 농사지은 53세 남성. 두 번째 사례는 제 대학 선배의 이야기예요. 선배께서는 53세에 조기퇴직을 하셨는데 늘 꿈이 작은 텃밭 가꾸며 땀 흘리고 내가 키운 채소로 가족 식탁 꾸리는 것이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고추, 상추, 가지 정도를 심어볼 계획이었지만 막상 내려와 보니 욕심이 생긴 거죠. 내가 이왕 농사를 지을 거면 좀 더 크게 해볼까? 그러더니 아예 인근 밭을 임대해서 옥수수며 감자며 심지어 하우스 설치까지 해버린 거예요. 문제는 농사를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하우스 짓는데 드는 비용, 물과 비료값, 농약비, 심지어 계절 노동력까지 이 모든 게 도시에 있을 때는 전혀 예상 못한 지출이었어요. 귀농 프로그램이나 교육 같은 것도 안 받고 그냥 유튜브 영상 몇 개 보고 무작정 시작했던 게 화근이었죠.
예를 들어 옥수수 한 번 키우는데 비료가 어느 시점에 얼마나 필요한지, 해충 방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감을 못 잡으니까 실패가 잦았다고 합니다. 결국 1년 만에 농사로 본 이익은 고작 몇십만 원 수준이었고 들어간 비용은 훨씬 더 컸어요. 기계 사느라 쓴 돈, 인부들 써야 했던 비용, 연료비, 하우스 관리비 등등.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결국 다음 해엔 농사 규모를 확 줄였대요. 몇 달 동안은 텃밭 고치느라 몸도 마음도 고생했고 퇴직금에서 야금야금 빠져나간 돈이 생각보다 컸다고 하더라고요. 교훈. 시골에서 셀프 농사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전문가 조언과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용기를 내는 건 좋지만 무작정 농사 규모를 키우면 비용만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사례 3. 정서적 비용을 간과한 60세 부부. 시골살이에 대해 얘기할 때 우리는 주로 돈 문제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사실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바로 정서적 비용입니다. 제가 아는 60세 부부는 은퇴 후 정말 전원 속에서 평화롭게 살고 싶었대요. 그런데 현실은 어쩌면 도시보다 더 복잡할 수 있는 지역사회 문화를 겪으면서 굉장히 힘들어 하셨습니다. 도시 생활에선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몰라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시골에 가면 주민들끼리의 연결이 훨씬 끈끈한 편이에요. 새벽부터 농사일을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잔치를 함께 열거나 공동 작업에 참여해야 할 때도 많죠. 이걸 잘 모르는 상태에서 난 그냥 혼자 조용히 살고 싶다고 문을 닫아 걸면 오히려 이웃들과 사이가 어색해지고요. 그렇게 되면 또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이 부부의 경우 동네에서 새로 이사 온 사람은 일손도 좀 거들고 경조사 있으면 얼굴도 좀 내비추고 그래야 하는데 너무 닫혀 있더라 하는 말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동네 주민들이 말을 걸지 않게 되고 물어볼 일 있으면 서로 잘 모르겠으니 멀어지고 외로움이 커지면서 차라리 도시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답니다. 사회적 관계가 무너지면 결국은 생필품 구하기나 정보 공유도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생활의 편의성도 떨어지고요. 심리적 안정이 깨지니 돈 쓰면서도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은퇴 후 시골에서 겪을 수 있는 또 다른 비용 형태라는 거죠. 교훈. 시골 사회는 도시 사회와 다릅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준비와 태도가 없으면 결국 외로움과 어색함이 커져서 정신적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지역 문화, 이웃과의 교류 등에 대한 마음가짐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역시 시골살이는 어렵구나 하고 겁먹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실 시골살이가 주는 장점도 분명 있습니다. 맑은 공기, 여유로운 생활 리듬, 조용한 환경, 도시보다 저렴한 주거비 등등. 중요한 건 현실적인 시각으로 준비하고 시작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집 점검 및 예산 세우기. 오래된 시골집을 살 때는 전문가를 불러 기초 공사 상태부터 싹 점검해 보는 게 좋아요. 지붕, 배수, 방수, 단열, 창문 틀 상태, 난방비와 수도비 등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아두고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농사나 창업은 소규모부터 시작. 귀농을 꿈꾸신다면 인터넷 정보만 믿지 말고 실제로 농사를 짓는 분들의 교육이나 컨설팅 프로그램을 먼저 받아보세요. 초반에는 적은 면적으로 작물을 시험 재배해보고 성공 가능성을 확인한 뒤에 확장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와의 관계 맺기. 도시에서와 달리 시골에서는 이웃과의 관계가 생활 편의성을 크게 좌우합니다. 마을 행사나 경조사, 공동작업 등에 대한 정보를 얻고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해 보세요. 적당한 거리 유지와 친밀감을 함께 가져가는 균형 감각이 필요해요. 은퇴 후 재무 설계 재점검. 시골살이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정기적인 재무 점검이 필수입니다. 퇴직금이나 은퇴 자금은 예상보다 빠르게 줄어들 수 있으니 가계부를 자세하게 적고 지출 항목을 분석해보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아요. 심리 건강 관리. 은퇴 후 가장 놓치기 쉬운 게 마음 건강입니다. 시골에 내려가면 신체적으로 편안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스트레스가 의외로 큽니다.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이 멀리 있을 수 있으니 건강 문제에 대해서도 사전에 어떤 병원을 갈 수 있고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파악해 두세요. 마무리하며 시골살이가 이렇게 비쌀 줄은 몰랐다는 푸념에는 사실 단순히 돈만 들어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삶의 형태 변화 전반을 감당해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성향도 다르잖아요. 어떤 분들은 시골에서 잘 적응해서 오히려 더 행복해하고 도시 생활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줄어든다고도 하시죠. 하지만 그 반대로 물적 심적 비용이 크게 들어 도리어 후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철저한 준비와 현실적인 계획입니다. 은퇴가 다가오니까 혹은 막 은퇴했으니까 덜컥 시골로 내려가기보다는 단계별로 리서치도 하고 소규모로 경험도 쌓아보고 지역 사람들과 교류도 해보면서 점진적으로 적응하는 걸 추천드려요. 저도 처음엔 이 정도면 충분히 할 만하지 않나 싶었던 비용들이 은근슬쩍 나가고 농사에 투자했다가 실패도 겪고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어색해지면서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시골살이에 대한 제 자신만의 기준을 잡았어요. 저럴 수 있지, 그럼 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지? 하는 식으로 생각하다 보면 나중엔 시골에서도 도시 못지않게 안정된 생활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그리고 사례 3가지가 준비 중이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현실적인 도움과 공감이 되었길 바라요. 시골살이 아름다운 꿈이라기보다는 이 또한 인생의 또 다른 도전이자 투자인 거죠. 부디 마음 단단히 먹고 적절한 계획 세워서 은퇴 후의 삶을 좀 더 현명하고 풍요롭게 살아가시길 응원합니다.